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후에 가계대출이 종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보다는 조금 용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요때 요 틈새를 노리고 사업용 자금입니다 하고 꺼서 집 사는 데 쓰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금리가 높아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해서 금감원이 앞으로 이 부분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고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될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이 칼을 빼들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마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 사업자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업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담대를 해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자 주담대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주택을 구매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해서 사업자 주담대를 빌린 다음에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서 금감원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복잡하게 굳이 사업자로 빌려서 주택담보대출에 활용을 해야 될까? 그냥 처음부터 당당하게 저는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규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을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규제 지역에서는 한 50에서 60% LTV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 규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알아서 이제 이 대출이 이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원 가량 이 최대 한도인데 반해서 이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에서 한 1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0억이요? 네. 120억까지 LTV 규제 없이 빌려준다. 왜 이런 꼼수가 등장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정하고 저는 사업자 대출 받을 거예요 해놓고 이걸 안 가르쳐주고 주택담보대출 개인용 용도로 사용했다. 이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계속 이 사람이 이 돈을 이제 주택을 구매했는지 살펴봐야 되는 의무가 현재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앞으로 소홀히 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동안 악용한 사례가 제법 많이 덜미를 잡혔다 이런 얘기일 텐데 통계를 좀 볼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이제 사업자 주담대 잔액이 한 5조 7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이 잔액이 12조 4천억 원으로 짓게 됐는데요. 무려 한 3년 새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작업대출? 제가 이 단어는 참 낯선데 작업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이제 한도를 받지 못해서 상당히 난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 주담대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업대출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금감원에서도 최근에 이런 작업대출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여기 철퇴를 내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보통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요. 무직자도 3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내고요. 이 뭐지 하고 알아보면은 사업자 주담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 이제야 그 광고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거 대출에도 작업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었군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금감원에서 예시를 든 사례인데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한 어떤 이제 개인 소비자가 있다고 예시를 들면요. 이 10억 원 중에서 현재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6억 원은 본인 자금으로 이제 융통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매를 했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작업 대출반을 이용해서 서류를 이제 꾸며서 저축은행 같은 곳에 제출을 하면은 뭐 한 LTV 90%, 9억 원까지도 이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빌린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출은 갚고 저축은행에서 이제 돈을 융통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돈을 갚는 데에 작업대출반이 돈을 이제 잠시 빌려줘서 더 돈을 빌리기 수월하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전을 꿔주고 고리를 받고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래도 주택시장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현재 강하게 이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시장에 거품이 낄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을 사는 데에 악용하게 되면은 점점 더 거품이 쌓이게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게요.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에서 LTV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침체하게 되면은 부채가 이제 담보 가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이 부실화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시스템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벌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소비자 같은 경우에 내가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뭐 이렇게 억울한 부분을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문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이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되어서 금융거래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취업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게 되는데 아마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불법 대출 과정에 연계하게 되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제법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직장이 없으시거나 또는 청소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 광고들에 노출돼서 무직자에게도 뭐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광고를 보고 작업 대출반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에게 작업 대출반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대출 금액의 한 30%에서 50%까지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출금의 30에서 50%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억을 빌렸다면 5억을 수수료로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런 사업자 주담대는 아니지만 좀 소액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 가량을 빌릴 때 뭐 300만 원 가량을 요구한다던가. 아니 1,000만 원을 꿨는데 300만 원이 수수료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빌려야 되고 본인이 더 필요하지 않은 금액까지 빌려서 이제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생각들이 났을 텐데 그때 급전을 빌려서 선이자를 떼고 준다 이런 단어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싶기는 한데 요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중금리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번거로워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 금융 소비자들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여기 범죄에 연루되면 절대 안 될 텐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청소년이나 이제 무직자 조금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금 더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제 햇살론이라던가 네. 아니면 시중은에서 취급하는 뭐 새희망 홀씨 같은 상품들이 충분히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이제 알아보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면은 본인이
이렇게 좀 불법적인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조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와 함께 이제 또 다른 방안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이런 범죄를 계속해서 적발을 하고 철퇴를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또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금융회사들도 조금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독하는 방향에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하나 요거 덧붙이고 싶어요. 전화해서 저 요 대상 되나요? 물어보면 뭐를 알아보라는 둥 다른 기관으로 가라는 둥 이거 돌리고 하지 말고요. 한 군데서 좀 속 시원하게 급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이슈발전소 마지막 시간이에요.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님 그동안 좋은 정보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금융정보와 함께 우리 김유신 기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